이번 시간에는 메뉴바 구성을 갖다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홈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마우스를 갖다가 메뉴에 올라갔을 때 서브 메뉴들이 좀 부드럽게 나오고, 또 다른 메뉴에 들어갔을 때 서브 메뉴들이 부드럽게 사라지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오늘 기본 메뉴 폼을 갖다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화면상에 글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메뉴라는 글씨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도구 툴에서 타입 툴을 갖다가 텍스트 툴이라고 하죠. 텍스트 툴을 갖다가 클릭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 화면에 와서 메뉴를 갖다가 적어 주시는데, 이때 색깔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일단 정하시고 바탕화면 클릭해서 써주세요. 글씨 크기는 적당히 하시되 화면에 한 대메뉴 한 3개 정도 들어갈 정도 쓰기 위해서 크기를 좀 작게 줄여봅시다. 커진 상태라면 한 35 정도 하시면 될 겁니다. 35나 36 정도. 그런 다음 선택 툴로 위치 잡아주시고, 그런 다음 그 위치 잡으신 다음에 버튼 등록 해야 되는데, 버튼 등록하기 전에 먼저 복사부터 하세요. 이때 Alt키 누르고 Shift 키까지 눌러주게 되면 평행 이동이 되면서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그런 다음 각각의 메뉴들의 명칭을 바꿔주시고요. 첫 번째 건 메뉴 1, 두 번째 건 메뉴 2, 세 번째 건 메뉴 3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걸 갖다가 버튼 등록하는데, 대부분 글씨로 만든 버튼들은 브레이크 어파트 있죠? 브레이크 어파트 메뉴를 3개 선택한 다음에 브레이크 어파트 2번 해줘서 완전히 부서뜨립니다. 즉 shape 모양체 형태로요. 그런 다음에 각각의 메뉴들을 클릭 앤 드래그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됐죠? 그런 다음에 F8번 뭡니까? 컨버트 투 심볼이죠? 컨버트 투 심볼 창, 그걸 꺼내서 타입을 뭐로 바꿉니까? 버튼으로 바꿔주세요. 레지스트레이션은 가급적이면 그 가운데로 하시고요. 그런 다음 두 번째 메뉴도 마찬가지로 클릭 앤 드래그 영역으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F8번 버튼 등록, 메뉴 3까지 완성을 갖다 해줍니다. 버튼 등록. 그런 다음 바로 이렇게 메뉴들을 갖다가 배열을 갖다 시켜놓고 정렬 좀 시켜보도록 하죠. 정렬은 바로 윈도우에 얼라인이라고 하는 거 꺼내 놓으시고 정렬을 갖다 하시면 되는데, 이때 버튼 3개를 갖다 클릭 앤 드래그해서 3개를 선택한 다음에 투 스테이지는 빼주세요. 그 다음 위에 6개 중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 Align Vertical Center 클릭, 그런 다음 그 밑으로 와서 바로 요겁니다. Distribute Horizontal Center, 이거를 누르게 되면 바로 각각의 가운데 정렬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만약 글씨가 지금 여기가 동일한 개수로 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 글씨가 그러니까 글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가로 길이가 좀 틀리겠죠. 이럴 때는 뭘 갖다가 이용하다느냐 하면 바로 가로 정렬 시켜놓고 맨 아래에서 스페이스 이븐리 호리젠탈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누르게 되면 글자 길이에 관련 없이 각각 버튼, 즉 등록된 개체의 각각의 요 거리값, 이걸 갖다가 일정하게 띄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꼭 기억을 갖다 주세요. 스페이스
이분이 호리잔탈리요. 그 다음 이렇게 각각 버튼으로 등록된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다시 재선택해서 한 번씩 선택해서요, 버튼으로 등록된 거 프로퍼티즈에서 확인 가능하시죠? 이걸 무비 클립으로 한 번 더 등록을 하세요. 무비 클립. 그런 다음에 오케이. 옆에 것도 마찬가지로 무비 클립으로, 그 다음 메뉴 3도 마찬가지로 무비 클립으로 등록시킵니다. 그 다음 이 무비 클립으로 등록해서 안에 있는 무비 클립이라든지 또 다른 무비 클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핸들링 해 주기 위해서 각각의 무비 클립, 즉 등록된 무비 클립에 이름을 갖다가 정해 주시는데, 이름은 바로 프로퍼티즈라는 부분에서 화면 아래쪽이나 또는 이렇게 오른쪽에 뜰 겁니다. 프로퍼티즈 인스턴스 네임을 M1, 첫 번째 건 M1, 이 무비 클립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프레임스 돼 있으면 안 돼요. 프레임이나. 그런 다음 두 번째 무비 클립은 M2, 세 번째 무비 클립은 M3 되셨죠? 이렇게 M3까지 이름을 갖다 정해 놓습니다. 미리 정해놔야 나중에 여러분들 안 까먹겠죠? 그런 다음 M1, 즉 메뉴 1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1 무비 클립을 더블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씬1이라고 되어 있고 심볼4라고 되어 있네요. 심볼4라고 하는 무비 클립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 바로 위에 보게 되면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떠한 작업을 하느냐, 레이어 1에는 메뉴 1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레이어 1이라고 하는 명칭을 해당되는 메뉴 이름 써주시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명칭을 갖다 적어주세요. 그 다음 이렇게 레이어 1만 버튼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 프레임에 클릭 인서트 키 프레임을 갖다 해주세요. 그럼 1프레임도 버튼이 있고 2프레임도 버튼이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마우스를 갖다가 메뉴 안에 올렸을 때 밑에 서브 메뉴가 보이게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서브 메뉴와 메뉴 1 영역을 갖다가 벗어나게 되면 서브 메뉴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두 프레임으로 작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이따 확인을 갖다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된 이유를 봅시다. 그런 다음에 서브 메뉴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레이어 추가, 그런 다음 서브 메뉴 틀을 갖다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건 네모난 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테두리는 없고요. 필보온 색깔은 바로 메인 메뉴 색깔과 다르게 해서 선택. 그 다음 오브젝트 드로잉은 선택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때 바로 프로퍼티즈라는 부분에 가게 되면 밑으로 쭉 한번 내려가 볼까요? 여기 보니까 레팅골 옵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레팅골 옵션, 사각형 만들 때 옵션 값이 되겠죠. 이걸 갖다가 30으로, 이때 사스를 걸어 놓고 30으로 엔터 누르게 되면 상하 좌우 값이 동시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레이어 2라는 게 선택되어 있고 화면 위에 확인 가능하시죠. 그런 다음에 화면에 와서 메뉴 1이라는 거 밑에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를 길다랗게 해줍니다. 너무 두껍게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 다음 위치 좀 잡아주도록 하죠. 선택 툴로 이렇게 위치 되셨습니까? 그런 다음 이렇게 서브 메뉴 툴이 완성이 되면 이걸 뭘로? 바로 무비 클립으로 등록을 합니다. 이때
메뉴2나 메뉴3도 같은 크기다 라고 했을 시에 같은 크기, 이때는 위치값 잘 못 맞추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각각의 무비 클립의 중심점이 틀리기 때문에 화면상으로 봤을 때 위치점이 요걸 갖다가 그 위치를 갖다 맞추기란 좀 힘드실 거예요. 지금은 일단 위치 맞추는 것까지 알게 되면 좀 복잡하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요걸 바로 무비 클립으로 등록해 주신 후에 됐죠? 바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될 텐데 요 위에 작업하는 거 아닙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건데 이때 이 서브 메뉴 툴 서브 메뉴의 전체 틀이 되겠죠. 전체 이것도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뉴가 서브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무비 클립의 인스턴스 네임을 서브 1으로 잡아주세요. 엔터. 여러분들 값을 갖다가 집어넣고 반드시 엔터 한번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그럼 레이어2가 뭐가 됩니까? 레이어2도 이름 바꿔줄까요? 서브 1이라는 메뉴가 되겠죠. 서브 메뉴. 그런 다음에 화면상에 들어와서 이 서브 메뉴 툴을 갖다가 더블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런 다음 얘를 갖다가 움직일 텐데 틀을 움직임을 주려면 적어도 기본 그래픽 심볼로는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래픽 심볼 단축키 F8이라고 했습니다. 타입을 갖다가 그래픽으로 바꾸고 레지스트레이션 가운데에서 오케이 됐나요? 그럼 움직일 준비가 됐네요. 그런 다음 뭘 갖다가 합니까? 바로 서브 메뉴들을 갖다가 구성해 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레이어를 갖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왜? 각각의 움직임을 다르게 주기 위해서. 그런 다음 타입 툴을 갖다가 이용해서 색깔 정해 주시고요. 글씨 색깔 화면에 클릭하신 다음에 서브 1이다 라고 적어 주시고 크기는 아까 36 정도가 메인 메뉴 크기였기 때문에 10포인트 정도 작게 작업을 갖다 해줍니다. 10포인트 정도 작게. 그런 다음에 위치 잡아주시고 버튼 등록하기 전에 복사부터 해주세요. Alt키 누르고 클릭 앤 드래그 할 때 Shift 키까지 같이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의 내용, 즉 서브 1이다, 서브 2다, 서브 3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 레이어 1이 뭡니까? 바로 틀이었죠. 레이어 1은 틀입니다. 서브 메뉴 틀. 이 서브 메뉴 툴은 선택되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은 자물쇠로 채워놓겠습니다. 레이어 2는 일단 놔두기로 하죠. 레이어 2에 지금 서브 1부터 서브 5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몽땅 다 선택 브레이크 아파트 2번 그런 다음에 개별적으로 선택 영역을 지정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 이렇게 마우스가 제 거가 좀 민감해서 이게 반응하다 잘 너무 빨리 되네요. 그런 다음에 바로 버튼 등록해 주세요. 서브 2도 마찬가지 서브 3도 마찬가지 선택 영역 지정해서 F8번 눌러서 버튼 등록 이렇게 버튼 등록이 다 되었으면 좀 정렬 좀 시켜 놓을게요. 전부 다 버튼 선택한 다음에 얼라인 투 스테이지 빼고 얼라인에서 가로로 가운데 정렬 그런 다음 각각의 어떻게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요거 정렬을 하면 되겠지만 바로 요거 스페이스 이븐이 호리젠탈리 요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각각의 간격이 똑같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요 서브 1부터 서브 5까지 만들었는데 저는 이 것들을 갖다가 각각 움직임을 틀리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레이어 분리 작업이 필요한데 바로 서브 2부터 분리 작업을 하도록 하죠. 서브 2를 갖다 선택, 에디트에 컷, 잘라내기, 레이어 2, 즉 맨 위에 있는 레이어 선택한 다음에 레이어 추가, 그 다음에 에디트에 paste in place, 그 자리에 갖다 붙이기가 되겠죠. 서브 3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서 에디트에 컷, 단축키 컨트롤 X입니다. 그런 다음 맨 위에 있는 레이어 선택, 레이어 추가, 에디트에 paste in place, 이렇게 해야 순서대로 하나씩 잘라서 붙여지게 되는 거죠. 맨 위에 레이어 선택, 레이어 추가, 에디트에 paste in place. 그 다음 서브 5까지 마저 하겠습니다. 에디트에 컷, 맨 위에 있는 레이어 선택, 레이어 추가, 에디트에 paste in place. 되셨습니까? 레이어 2 뭡니까? 눈 가렸다 켰다 해볼까요? 서브 아니죠? 마찬가지로 레이어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한글로 나왔네요. 나중에 구분하기가 좀 쉽겠죠? 이렇게. 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서브 5까지 이렇게 레이어 작업이 다 됐고요. 그 다음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 더, 버튼을 갖다가 등록할 시에는 바로 버튼을 갖다가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업, 오버, 다운 히트라고 되어 있었죠. 이 오버, 다운 히트도 원래는 등록을 F6, F6, F6 각 프레임 선택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글씨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부분 선택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우스를 올려도 반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히트 영역에서 각각의 영역값을 갖다가 버튼의 영역값을 이렇게 정하 달라고 했는데, 이때 아까 사각형 툴 같은 경우는 요 레팅글 옵션 프로퍼티즈에서 요게 적용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걸 0으로 하고 화면에 와서 클릭 앤 드래그 해서 이렇게 영역값을 정해주세요. 처음에 메뉴 1, 메뉴 2, 메뉴 3도 안 정했었죠. 좀 이따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서브트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히트 영역에서 클릭 앤 드래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히트 영역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냅이 걸려 있어서 잘 선택이 안 되죠. 그럴 때는 도구틀에서 스냅 꺼주시고 작업을 갖다 해주세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갖다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다 작업이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움직임 줘보도록 하죠. 이때 자물쇠, 즉 서브 메뉴 툴에 자물쇠 채워져 있죠. 그거 끄시고 자물쇠 다 풀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 텐데, 메뉴 1이라고 하는 그 버튼 위에 마우스가 딱 올라가게 되면
이 서브 메뉴들이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스르륵 내려오되 처음에는 안 보이고 점점점 내려올수록 보이게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위에 프레임 작업이 필요한데 프레임 작업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10프레임에 위에서 아래로 한 번에 클릭 앤 드래그 하신 다음에 만약 클릭이 이미 되어 있다면 다른 부분, 다른 프레임에 클릭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클릭 앤 드래그를 해주세요. 한 번에. 그런 다음 인서트 키프레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눌러도 되겠지만 여러분들 단축키 뭐였습니까? 바로 F6이었죠. F6. 즉 10프레임이라고 하는 시간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어디로 가느냐? 바로 프레임 위에 있는 빨간 띠 보이시죠? 이걸 이용해서 처음으로 그런 다음 잘 보세요. 밑에 있는 서브 메뉴 틀까지 몽땅 다 선택 클릭 앤 드래그로 하신 다음에 화살표 키 있죠? 키보드의 화살표 키 이용해서 위로 10칸 정도 이동을 합니다. 됐죠? 그런 다음 밑에 있는 개체들이 몽땅 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프레임 선택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밑에 개체들을 선택한 상태에서 프로퍼티즈에 가게 되면 바로 이렇게 컬러 이펙트라고 뜰 겁니다. 밑에 그 스타일을 알파로, 알파는 몇 프로? 0% 되셨죠? 그런 다음에 화면 위로, 즉 프레임 부분으로 가서 바로 요 각각의 레이어의 오른쪽에 회색띠 부분 있죠? 이걸 갖다가 위에서 아래로 한 번에 클릭 앤 드래그 선택된 부분에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크리에이트 클래식 트윈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쓱 내려오면서 보이는 모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오니까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얘네들을 순차적으로 즉 시간차를 갖다가 둬서 내려오게끔 만들 거예요. 그걸 어디서부터 만드느냐? 서브 메뉴 틀 바로 위, 즉 서브 1이라는 버튼부터 만들 건데 서브 1이라는 버튼, 즉 서브 1의 레이어, 서브 1이라고 써있는 레이어 클릭 오른쪽에 프레임 부분을 갖다가 바로 클릭 앤 드래그를 해서 5프레임 정도 오른쪽으로 5칸 정도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하세요. 서브 2 선택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클릭 앤 드래그로 이번엔 10칸 서브 3 선택 15칸 미끄러졌네요. 마우스가. 서브 4 마찬가지로 이번엔 20칸 서브 5는 25칸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이때 마지막으로 작업되었던 바로 서브 5 요 서브 5가 요 멈춰진 요 시점까지 나머지들은 다 유지 또는 보여져야 되는데 이때 요 서브 5 즉 마지막 레이어가 작업된 요 키프레임은 빼고 나머지 아래 부분을 갖다가 클릭 앤 드래그 해주세요. 이때 두 번 선택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클릭 앤 드래그. 그런 다음 여기다 무엇을 갖다가 해주느냐? 바로 F5 했었는데 여태까지는 예전에 여기서는 F6 즉 인서트 키 프레임을 갖다가 해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바로 인서트 프레임은 여기까지 유지가 되는 거지만 인서트 키 프레임을 갖다가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또 다른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얘가 마우스 즉 메뉴 1과 서브 1, 서브 2 영역 밖으로 나가게 되면 사라져야 된다고 했었죠. 그 사라지는 부분을 만들도록 할게요. 어디로 가느냐?
40프레임 정도의 클릭 앤 드래그 하신 다음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또는 이렇게 그런 다음 인서트 키프레임 그런 다음 얘네들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느냐 화면으로 와서 40프레임에 멈춰진 요 시점에서 한 6프레임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만드시면 됩니다. 얘네들 밑에 있는 개체들을 몽땅 다 선택하고 바로 프로퍼티즈로 가서 알파 값 주기 전에 위로 10칸 키보드 화살표키 방향키를 이용해서 위로 10칸 그런 다음에 스타일 알파로 0%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 화면 위로 가서 요 회색띠 보이시죠?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클릭 앤 드래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 크리에이트 클래식 트윈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으로 가서 엔터 한번 눌러 볼게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씩 개별적으로 내려와서 나온 상태에서 바로 나중에는 싹 한꺼번에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요거는 지금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동 실행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메뉴 1에 올라갔을 때 서브 메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레이어 선택한 다음에 레이어 추가 통제 시켜야 되겠죠. 바로 추가된 레이어의 첫 번째 키프레임 있죠. 바로 하얀색 동그라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요게 액션을 갖다가 집어넣는데 어떤 액션을 갖다가 집어넣느냐 바로 스탑이라는 액션 있죠. 스탑. 일단 멈춰 있어라. 그래야 실행이 안 될 테니까요. 그 다음 서브 메뉴가 다 내려오는 저와 같은 경우는 34프레임 요 프레임에도 마찬가지로 멈춰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것도 없죠. 액션을 갖다가 집어넣기 위해선 키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인서트 키프레임 또는 블랭크 키프레임을 갖다가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도 스탑이라는 걸 갖다가 넣어주세요. 스탑. 이 이후에는 스탑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 실행이 돼서 반복해서 실행이 된다고 할지라도 처음으로 오면 멈춰 있어라 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서브 메뉴 다 작업이 끝났네요. 그런 다음 어디로 가느냐? 레이어 출은 그럼 뭐겠습니까? 스탑이라는 액션이 들어가겠죠. 그럼 액션이라고 레이어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어디로 가느냐? 바로 레이어 아래에 보게 되면 여기 씬1, 심볼4, 심볼7이라고 되어 있죠. 심볼7 여기에서 바로 가운데 즉 맨 끝에서 한 단계 전 요 단계를 갖다가 클릭을 하세요. 그럼 바로 서브 메뉴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이렇게 서브 메뉴가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이 서브 메뉴는 2프레임, 2프레임까지 유지만 되면 됩니다. 각각의 키 프레임을 갖다가 넣게 되면 밑에와 같이 넣게 되면 각각 개별적으로 복제된 개체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반응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서브 메뉴는. 그런 다음 레이어 하나 더 만들고 무엇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메뉴 1 그리고 서브 메뉴 바깥으로 마우스가 빠져나갔을 때 그럴 때 반응할 수 있는 영역 값을 갖다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세 번째 레이어에서는 그건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네모난 툴로 만들 건데요. 잘 한번 보세요. 레이어 3, 즉 추가된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메뉴 1 위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감쌀 수 있게 만듭니다. 옆에도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 옆에는 그냥 쭉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왼쪽도 서브 메뉴가 한 요정도 위치를 갖다 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틀을 갖다가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 다음 확인을 갖다가 해봐야 될 텐데, 확인 바로 서브 메뉴 또 메뉴 1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1을 갖다가 선택을 하니까 주변으로 좀 여유 공간이 생겼네요. 이러면 괜찮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붙어도 좀 문제겠지만 그리고 너무 떨어져도 문제겠지만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 다음 서브 메뉴 한번 보겠습니다. 서브 메뉴를 보니까 위에 살짝 닿아 있는데 이건 상관없어요. 밑에는 좀 여유스럽네요. 이 너무 여유스러우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위에 메뉴의 레이어 선택, 바로 틀을 갖다가 선택하고 네모난 틀 요 살짝 이렇게 메꿔주시면 돼요. 선택 툴로 바꾸고요. 됐죠? 그런 다음 아직 요 여유 공간은 좀 남겨주셔야 되는 게 얘가 내려오죠? 그것 때문에 여유 공간을 갖다 좀 남겨둔 겁니다. 이 서브 메뉴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다 내려온 요 시점 보니까 괜찮네요. 이 정도면 여유 공간 오른쪽도 그렇고 왼쪽도 그렇고 위쪽도 그렇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약간의 여유 공간은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신 다음에 다시 되돌아가서 여기 가운데 잘 보세요. 씬1 있는 부분 맨 끝에서 바로 직전 그런 다음 얘를 갖다가 외부의 틀을 갖다가 뭘로 바로 버튼으로 등록해서 반응을 갖다 하게 할 건데 버튼 등록 어떻게 합니까? 개체 선택한 다음에 F8번 누르고 버튼으로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죠. 했습니까? 그 다음 지금 두 프레임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계속 실행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맨 위에 레이어 하나 추가, 바로 밑에 있는 레이어 이름 아직 안 정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게 어떻게 쓰일지 아직 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 아직 안 정했어요. 이렇게 맨 위에 레이어 선택한 다음에 첫 번째 키프레임이 생기면 거기에 액션 넣어주세요. 어떤 액션을 넣느냐? 스탑이라는 액션을 넣어주세요. 처음에는 멈춰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 프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액션 넣어야 되는데 키프레임이 없으면 인서트 키프레임 또는 인서트 블랭크 키프레임을 해서 거기다가 액션 스탑이라는 걸 갖다가 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액션 넣어보도록 하죠. 왜? 이름을 이미 다 지어줬기 때문에 바로 이 메뉴1과 서브 메뉴 포함하는 전체 무비 클립 처음에 정했었죠? 이름 뭐라고 했습니까? M1이라고 정했었죠? 밑에 있는 서브 메뉴의 이름은 서브1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위에 있는 프레임에서 빨간 띠 보이시죠? 빨간 띠를 처음으로 이동을 갖다가 시키고 그런 다음 메뉴라고 하는 버튼을 갖다가 선택하시고 그 메뉴에 F9 눌러서 F9가 뭡니까? 액션창 여는 거죠. 액션창에 적어주시면 되는데 뭘 갖다 적느냐? 바로 on 가로 열고 릴리즈 아닙니다. 2번 노러버를 갖다가 해주세요. 클릭하게 되면 좀 불편하죠. 그래서 대부분 메뉴는 노러버를 갖다 많이 사용해요. 그런 다음 중괄호 열고 엔터 그런 다음 찾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바로 신상부터 찾아서 들어오시면 돼요. 언더바 루트 점 m1 점 sub1 점 go to
and play 요 가로 안에는 몇 프레임, 프레임 번호. 첫 번째 프레임은 바로 스탑이란 게 걸려 있기 때문에 2라고 적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끝에 엔터 이렇게 중괄호 닫아 주시면 unrollable라고 하는 마우스 이벤트 마우스 올리게 되면 언더바루트 씬상의 M1이라고 하는 무비 클립을 찾아서 그 안에 서브1이라는 무비 클립을 갖다가 또 찾아서 고 템플레이 2프레임 바로 2프레임부터 실행해라 라는 얘기예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서브 무비 클립 들어가서 처음에 스탑 걸려 있으니까 이 두 번째 스탑 안 걸려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실행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컨트롤 엔터를 갖다 눌러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컨트롤 엔터 눌러서 마우스 올려볼까요?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 바로 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 버튼 요걸 갖다 건드리면 얘가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외곽에 있는 버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얘도 unrollable라고 하는 마우스 이벤트 넣어주시고요. 언더바 root.m1.sub1.goto and play 프레임 번호. 그럼 얘는 도대체 어디로 가서 실행을 시켜야 사라지느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서브 무비 클립 선택해서 더블 클릭 바로 34프레임에 스탑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실행해라 하면 안 돼요. 바로 이 스탑이 걸린 다음 프레임 즉 35프레임부터 실행시키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메뉴 개수에 따라서. 그래서 바로 외부에 있는 이 버튼, 외부를 감싸고 있는 버튼에는 프레임 번호가 35. 그럼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바로 메뉴 1에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외곽 주변을 갖다가 이렇게 건들게 되면 사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까진 좋은데 얘가 주변을 감싼 버튼이 계속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건들게 됩니다. 건들게 되면 안 되겠죠? 즉 얘는 처음 상태에서는 보이면 안 된다. 즉 메뉴 1이 나와 있는 요 처음 상태 서브 1 그러니까 서브 메뉴 안 나와 있고 처음에는 얘가 주변을 갖다 감싼 요 버튼이 없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걸 작업하기 위해서 바로 레이어 3가 바로 그 외곽을 감싼 버튼이었죠. 바로 잘 보세요. 첫 번째 키프레임 즉 깜장색 동그라미를 클릭한 다음 클릭 앤 드래그로 오른쪽 즉 두 번째 프레임으로 밀어버리게 되면 컨트롤 엔터를 갖다가 눌렀을 때 안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방해 안 되겠죠. 그래서 메뉴 1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보이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외곽을 둘러싼 버튼 없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라지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액션을 갖다가 더 추가를 시켜야 되는데 바로 첫 번째 프레임 즉 위에 빨간 띠 첫 번째 프레임으로 돌려서 메뉴 1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었죠. 이 버튼을 선택하신 다음 액션을 추가하는데 바로 화면상에 보이는 현 상태의 프레임 구조에서 첫 번째 프레임이 아닌 바로 외곽을 감싸고 있는 버튼이 있는 두 번째 프레임으로 이동해라 라고 명령을 해줘야 됩니다. 그 명령이 뭐냐?
바로 고 템플릿 이프레임 끝에 클릭 엔터. 요 같은 화면상에서의 이동은 바로 씁니다. Go to and play 아니고 스탑 몇 프레임? 2프레임 이렇게. 그럼 두 번째 프레임으로 넘어가서 멈춰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트롤 엔터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우스를 갖다 올렸을 때 주변으로 버튼 생겼죠? 외곽을 갖다가 감싸고 있는 버튼. 얘를 땅 때리면 건들면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안 없어지네요. 그럼 또 들어갈 때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두 번째 프레임에 오는 외곽을 감싼 버튼에도 액션을 추가시켜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추가시켜 보도록 하죠. 어떻게 시키느냐? 위에 빨간 띠 보이시죠? 빨간 띠를 두 번째 프레임으로, 그런 다음 외곽을 감싸고 있는 버튼 선택을 하고 액션을 추가하는데 얘도 같은 프레임상 같은 화면상의 이동이기 때문에 바로 적습니다. Go to and stop 몇 프레임? 1프레임 이렇게. 그래야 컨트롤 엔터를 눌렀을 때 마우스를 갖다가 메뉴1에 올리면 어떻게 서브 메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외곽, 즉 테두리 주변을 갖다가 건드렸을 때 사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외곽을 갖다가 감싼 이 버튼이 이렇게 보이게 되니까 좀 보기 안 좋네요. 이걸 보기 좋게끔 만들려면 바로 외곽에 감싸고 있는 이 버튼 있죠? 이걸 안 보이는 버튼, 즉 히트 버튼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히트 버튼. 그건 어떻게 만들었냐? 바로 버튼을 갖다가 더블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신 다음, 그런 다음에 바로 업에 있던 요 깜장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걸 클릭 한번 해주고 클릭 앤 드래그로 히트로 밀어버립니다. 그럼 업, 오버, 다운이 비어있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전 단계로 가볼까요? 이렇게 화면상에서는 하늘색으로 보이지만 컨트롤 엔터 웹상에서는 어때요? 안 보이죠? 이렇게 웹상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럼 첫 번째 메뉴가 다 완료가 되었네요. 씬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씬으로 들어가서 이번엔 메뉴2 작업을 갖다가 할 텐데 메뉴2 작업 들어가 보도록 하죠. 메뉴2 클릭. 그런 다음 아까 M2라고 해서 프로퍼티즈 이름 적어놨었죠. 바로 더블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빠르게 작업을 하도록 하죠. 처음에 거의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들어와서 뭐부터? 바로 두 번째 프레임의 선택, 인서트, 키프레임 해달라고 했었죠. 그런 다음 맷 레이어 1이라고 하는 부분 더블 클릭해서 이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메뉴 2다 라고 해서 해당대로 메뉴 명칭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 다음 레이어 추가. 그럼 서브 메뉴 만든다고 했어요. 네모난 틀을 갖다 이용해서 서브 메뉴, 이때 레팅글 옵션 값을 갖다가 정해서 30 정도로, 그런 다음에 화면상에 클릭 앤 드래그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 얘를 갖다가 무비 클립으로 등록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레지스트레이션은 가운데로 하고, 그런 다음 이름 정해 달라고 했었죠. 바로 인스턴스 네임, 무비 클립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로퍼티즈에서 인스턴스 네임 서브2로, 이 서브2는 M2라는 무비 클립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때도 레이어
to의 명칭을 갖다가 serve to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 무비 클립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일단 움직임을 갖다가 주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그래픽이란 틀로 등록시켜야 된다고 했었죠. F8번 눌러서 그래픽으로 등록. 그런 다음 서브 메뉴들을 갖다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서브 메뉴. 이 레이어는 뭐입니까? 바로 서브 메뉴 틀이죠. 레이어 추가. 그런 다음에 서브 메뉴 틀을 만들었으니까 서브 메뉴들을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이때 아까 서브1, 서브2 했으니까 여기서는 에만이라고 하죠. 에만. 글씨 써놓고 이 글씨를 갖다가 여기서는 한 4개 정도만 배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서브 메뉴 틀은 자물쇠로 채워주고 서브 메뉴들을 전부 다 선택한 다음에 브레이크업 파트 2번. 브레이크업 파트 시키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죠? 바로 메뉴 이름부터 바꿔야 되겠죠? 이름부터. 그런 다음에 전부 다 선택해서 브레이크업 파트 2번. 각각을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버튼으로 등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단축키는 F8번이죠. 등록시키는 거. 그런 다음 각각을 갖다가 애니메이션, 모션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레이어, 분리 작업을 시켜야 된다고 했었죠. 두 번째 M2, 컨트롤 X 컷이죠. 레이어 추가, 에디트,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V입니다. M3도 마찬가지로 에디트, 컷, 맨 위에 레이어 선택, 레이어 추가, 에디트,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분리를 시켜주세요. 그 다음 이름 지어주시면 더 좋겠죠. 각각에 해당되는 이름으로 레이어 이름을 바꿔주시면 나중에 알아보기가 쉽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 모션 움직임 주도록 할게요. 10프레임에 가서 위에서 아래로 쭉 클릭 앤 드래그 F6 다시 빨간 띠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그런 다음 자물쇠 몽땅 다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전체 선택해서 위로 10칸 화살표키 이용하시면 되죠.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키. 그런 다음에 바로 프로퍼티즈에서 컬러 이펙트 알파 빵프로로 그런 다음 화면에 가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쭈르륵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클래식 트윈 있죠. 그런 다음 시간차 M1부터 5프레임 정도 5칸 정도 그 다음은 10칸 그 다음 15칸 그 다음은 20칸 정도 됐죠? 바로 맨 마지막 멈춰진 M4 요 시점 바로 아래 부분에 클릭 앤 드래그 프레임 인서트 키프레임 F6을 갖다 눌러달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도 작업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작업이요. 35프레임에 클릭 앤 드래그해서 F6 인서트 키프레임 해주고 개체들을 전부 다 선택을 해서 밑에 위로 1칸 올려주신 다음 프로퍼티즈라는 부분에서 컬러 이펙트 스타일을 알파 그 다음 중간 영역들을 쭈르륵 선택해서 모션 클래식 튠이 있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내려서 싹 사라진다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통제해야 된다고 했었죠. 맨 위에 있는 레이어 선택, 레이어 추가. 바로 첫 번째 프레임 선택, 액션, 스탑 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29프레임이 되겠네요. 29프레임 선택해서 인서트 키프레임 또는 블랭크 키프레임, 거기다가 스탑을 주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다 나온 상태에서 멈춰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액션 잠깐 끄고, 서버가 다 작업이 됐으니까 레이어 6는 액션입니다. 바로 전 단계, 여기선 심볼 5가 되겠네요. 가신 다음에 그 다음 레이어 추가, 주변을 감싸는 버튼 만든다고 했었죠. 바로 네모난 툴로 하되, 색깔 값은 다른 값으로 하시고 글자 색깔과는 대비되는 걸로, 바로 네팅글 옵션 아까 정해줬기 때문에 그걸 빵으로 프로퍼티즈에서 바꾸시고요. 화면상에서 클릭 앤 드래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메뉴 2부터 확인하다 해보도록 하죠. 메뉴 2 이렇게 주변에 갖다 좀 떨어져 있지만 그렇게 뭐 나쁜 편은 아니네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붙어 있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반응이 바로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 바로 서브 메뉴를 갖다가 선택을 하니까 좀 위에 충돌이 되어 있네요. 겹쳐져 있네요.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충돌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나중에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왼쪽 양쪽 끝도 좀 겹쳐져 있죠. 더블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브 메뉴.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에 빨간 띠를 갖다 이용해서 이렇게 다 나온 시점까지 내려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때 오른쪽 양 끝이,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양 끝이 이렇게 살짝 닿아 있고 오른쪽 위에도 살짝 닿아 있죠. 밑에는 좀 여유스럽네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 좀 고쳐보도록 하죠. 전 단계로 돌아가서 이때 고칠 때는 서브2, 즉 서브 메뉴와 메인 메뉴를 갖다가 자물쇠로 채워놓고 이게 살짝 겹친다고 했었죠. 딜레이트 클릭 앤 드래그해서, 그런 다음 밑에 너무 여유로웠죠. 클릭 앤 드래그로 이렇게 좀 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자물쇠 풀르고 서브 메뉴 안으로 들어가서 다 내려온 시점까지 이동을 시킨 다음에 보시게 되면 위에는 다 작업이 됐는데 양옆이 작업이 안 됐네요.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자물쇠 채워주시고 서브2 잘 보세요. 클릭 앤 드래그로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살짝 떨어뜨리세요. 이 부분은 구멍이 뻥 뚫려야 되는데 안 뚫렸네요. 이렇게. 그런 다음 오른쪽도 바깥에서 안쪽으로 클릭 앤 드래그, 그런 다음에 좀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메꿔줘야 되겠죠. 다시 네모난 툴로 선택해서 이렇게 메꿔주시면 됩니다. 위아래 좌우 마찬가지 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물쇠 풀고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양쪽에 좀 여유로워졌죠. 밑에도 좀 여유로운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서브 메뉴까지 다 마치고 외곽 테두리, 외곽 이렇게 감싸는 부분까지 다 만들어 봤는데, 일단 요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버튼 등록해야 된다고 했었죠. 버튼 등록
선택해놓고 F8번 눌러서 버튼 등록해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레이어 추가해서 요거 계속 실행되기 때문에 액션 스탑 줘야 된다고 했었죠. 첫 번째 키프레임 맨 위에 추가된 레이어 첫 번째 키프레임 눌러서 F9 액션 창 열어놓은 다음에 스탑 걸어주시고요. 바로 두 번째 프레임 선택해서 인서트 키프레임 또는 인서트 블랭크 키프레임에서 거기다가 스탑 넣어주세요. 됐죠? 그런 다음 액션 들어간다고 했었죠? 먼저 메뉴 2. 이 메뉴 2는 어떤 액션이 들어가느냐? 바로 잘 보세요. 주로 그 주변으로 감싼 버튼은 어디에 가야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두 번째 프레임으로 가야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얘를 갖다가 지금 레이어 3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감싼 테두리 버튼인데 이걸 키프레임을 클릭 앤 드래그로 두 번째 프레임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비어있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위에 빨간 띠를 갖다 이용해서 첫 번째 프레임으로 이동하신 다음 바로 메뉴라는 버튼을 갖다 선택하고 이때 자물쇠는 다 풀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메뉴라는 버튼 선택을 하고 거기다가 on 눌러버 이 마우스가 올라가면 실행해라. 뭘 갖다 실행해라? 언더바 루트.m2. 즉 메뉴2는 m2입니다. serve2.go to and play 몇 프레임? 2프레임. 그런 다음 서브 메뉴가 나타나자마자 어떻게? 바로 주변을 감싸고 있는 버튼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프레임이 있죠. Go to and Stop 몇 프레임? 2프레임으로 가서 멈춰 있어라 라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프레임으로 갔다면 주변 딱 건들게 되겠죠. 나올 때 이 외곽을 갖다가 감싸고 있는 이 버튼에도 액션 집어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on 노러버 언더바 루트.m2.serve2 go to and play 몇 프레임? 아까 몇 프레임이었나요? 볼까요? 서브 메뉴 바로 29프레임에 스탑 걸려 있다고 했습니다. 30프레임부터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외곽을 갖다가 감싸고 있는 버튼에 고템 플레이 값은 30이 된다. 그래야 서브 메뉴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 사라지자마자 얘는 안 보여야 됩니다. 주변을 갖다가 감싸고 있는 버튼은 그래서 여기서 go to and stop 1프레임 그러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럼 전체 한번 확인을 갖다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눌러서 마우스를 메뉴 안에 올렸습니다. 서브 1이 나오게 되겠죠. 사라지고 메뉴 2 올렸더니 서브 2가 나오게 되네요. 그런데 외곽 버튼 보이니까 좀 보기가 안 좋죠? 그럴 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주변을 갖다가 감싸고 있는 버튼 더블 클릭 해서 들어간 다음 업에 있는 것을 히트로 바꾼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 전 단계로 들어가서 확인하면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데 이게 뭐예요? 바로 히트 버튼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3, 즉 세 번째 레이어 주변을 갖다가 감싸고 있는 버튼에 레이어 이름을 갖다가 정하신다면 HIT 히트 버튼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면 돼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뉴 1, 메뉴 2 이렇게 만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좀 부드럽게 없어지고 부드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M3 씬으로 갔더니 M3가 메뉴 3가 남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을 갖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요거 메뉴 3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일단 여기까지가 메뉴 버튼 만들기, 대부분 내비게이션 바라고 하는데 요거 만들기를 갖다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거는 연습할 때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위에서 슬라이딩 되게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사라진 상태에서 그대로 나타나거나 또는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효과를 갖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유가 되면 제가 실용편을 갖다가 좀 몇 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갖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